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카드사 리볼빙만으로 사인빚 규모가 7조대인 게 기사로 나오네요. 이만큼 빚이 많나? 라고 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이만큼 빚이 많나? 7조. 야, 뭔가 좋은 걸로, 뭔가 어떤, 나라의 어떤 위상을 드높여야 되는데, 안 좋은 걸로 뭔가 국위성향을 하네요.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이거 반환법인 알고 계시죠? 참 쪽팔립니다, 이거. 이게 뭐 빚이라는 게, 뭐 살다 보면 생길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빚을 안 지는 게 좋고 빚을 지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빚을 졌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은 지면 안 됩니다. 내가 능력이 안 되는 빚은 함부로 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빚을 지는 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빚 때문에 망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정작 빚을 지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것 때문에 인생이 잘못될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빚을 지고 나면 잘 될 것만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웃긴 게 보통 빚을 질 때 이걸 어떻게 갚아 나갈지는 잘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특히 큰 돈을 빌린 사람일수록. 뭐 투자 목적으로 대출 받은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항상 보면 투자라는 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잘 될 때만 생각해. 무조건 올라간다. 아, 한창 2년 전에 영끌족들이 제 방송에 와가지고 억을 엄청 많이 끌었었거든요. 딱 2년 전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대출 받는 것도 능력이다. 니들 능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냐. 나중에 봐라. 집값 여기서 더 올라간다. 그럼 먼 사람 바라볼 것이다. 이렇게 와가지고 누가 요즘에 예적금 하냐. 예적금 하는 것 자체가 무식한 행동이다. 예, 무식한 행동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무식한 행동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거예요. 예. 적어도 예적금 한 사람도 남들한테 쓴소리는 안 해. 그냥 자기 혼자 하지. 저것도 예적금 한 사람 남들한테 피해는 안 줘요. 피해 뭐 준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돈으로 하는 건데. 남의 돈으로 예적금 하는 게 아니잖아. 순전히 내가 번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100%. 저도 제가 번 돈으로 해요. 남한테 신세지는 행동 아쉬운 소리 안 한다고 적어도 예적금 한 사람. 근데 영끌비트는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엄청 많이 하잖아. 이 영끌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영끌이 자기 돈만 있으면 다행인데 자기 돈, 와이프 돈, 그리고 부모님 돈, 부모님 모형이 다 끌어다 썼어 이게. 말 그대로 영끌이잖아. 내 혼자서 안 되다 보니까. 내 부모님, 뭐 삼촌, 지인들 다 끌어다 대줬어. 그래서 영끌족 한 명 때문에 여러 사람이 자빠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더라도 책임을 져야죠. 내 이름을 한 거니까. 내가 벌린 거니까. 돈을 빌릴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빌리고 나서 어떻게 갚을 것인가. 내가 빌려도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면 빌리지 말아야죠. 그래서 이 리보밍 같은 거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일반 사람 하면 안 돼요. 아니 버는 돈이 뻔한데 어떻게 갚습니까? 특히 카드 빚이 더 무서운 게 그런 거. 은행보다 더 무서운 게 금리가 장난 아니잖아요. 금리가 너무 사지 않습니까? 은행 금리도 세다고 하지만 은행 금리도 10% 넘는 건 없어요. 은행 금리도 6에서 7%지 않습니까? 이것도 센데 카드 빚은 기본 15잖아요. 15. 거기다 리볼빙이잖아. 리볼빙은 뭐 원금이 이자만 갚고 나머지 돈은 갚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밀어가면서 이자는 계속 누적되고 쌓이잖아. 이게 그런 거예요. 내가 갚아나가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더 빠른 거 아닙니까? 우리 조린간, 우리 카드론 경험자니 그렇지 않나요? 이게 만약에 자기가 악착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그냥 어설프게 그냥 원금만 갚아나가면 이게 내가 갚아나가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더 빠르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저 인간이 자꾸 이 카드론 얘기할 때마다 님을 듬벅거려서. 아무래도 경험자이기 때문에. 죄송해요. 이게 무서운 게 그런 거야. 당장 이번 달만 해결하면 되겠지. 보통 카드론 리봉 하시는 분들 생각이 이번 달만 어떻게 그냥 최소한도 돈만 메꾸면 돼. 근데 이 계속 쌓이잖아.
이게 다 갚아 나가는 게 아니라 일부만 갚아 나가는 거죠. 극히 일부만. 최소 한도로만. 그러면서 계속 돌리면서 계속 쌓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리볼빙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악착같이 갚아 나갈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정말 어금니 꽉 깨물고 정말 돈 아껴가면서 정말 철저하게 갚아 나갈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고. 갚아 나갈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결국 이걸 못 갚아 나가면 이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졌는데 마땅히 갚을 방법이 안 보이면 신물자가 되는 거죠. 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빚을 쉽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 아니, 뭐, 살면서 뭐 집을 살거나 뭐 사업을 할 때 빚이 생기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적어도 내 능력에 맞게 대출을 받아야죠. 그리고 카드는 쓰면 안 되잖아, 카드사는. 카드사 리볼빙까지 할 정도면 갈 때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은행 대출도 안 나오니까 이것까지 간 거잖아. 그럼 얼마나 심각한 단계입니까? 이런 심각한 단계까지 가신 분들이 꽤 많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부디 이런 리볼빙 같은 거 쳐다도 보지 마시고, 없으면 그냥 하지 마요. 없으면 안 하면 돼. 땡전 한 푼 안 나오면 그냥 사지도 마시고요, 보지도 마세요. 여자분들 돈 없으면 그냥 명품 가방 쳐다도 보지 마. 사지도 말고. 사더라도 내가 돈을 모아 사세요. 돈을 모아가지고. 1년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사면 괜찮아요. 근데 돈도 없는데 저 카드로 긁어서 사면 저것도 리볼빙이 시작일 거 아니야. 그럼 못 나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비 연체되면 원금과 그동안 연체이자 포함하여 분납으로 갚게 하는 게 리볼빙입니다. 이자에 이자를 붙여서 상환하게 만들죠. 그러니 점점 원금이 배 이상 불어나서 상환하기도 힘이 듭니다. 그렇죠. 애초에 생각해봐. 애초에 저 카드를 끌는 사람이 수익이 많겠냐고요. 상황이 좋겠냐고. 카드까지 손댔다는 건 은행에서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대출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 카드 빚이 있다는 건 은행 빚도 있다는 거죠. 카드 빚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죄송한데 조리인간님 같은 경우에는 카드 빚만 있는 게 아니라 은행 대출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게 그런 거예요. 카드에 손을 댔다는 거는 은행에서 웬만하면 신용대출을 보고 싶지만 신용대출이 나올 수 있는 돈이 제한적이고, 이미 신용대출을 받을 만큼 받아버렸기 때문에 은행에서 내가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카드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은행에서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무슨 수로 이걸 갚습니까? 죄송합니다. 조인간이 죄송합니다. 자꾸 비교해 죄송해요. 아픈 데거든 죄송합니다. 그게 팩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단기대출 갚아서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낮으니까 받는 거잖아. 신용등급이. 신용급이 낮다는 거는 이 사람 직업이 좋지 않다는 거죠. 신용이 낮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은행에 돈도 없고 벌이도 안 좋고 애초에 은행과 거래가 없고. 왜냐하면 돈을 모아본 적이 있어야 거래가 있는 거잖아. 돈을 넣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거래가 있습니까? 대출만 받는데. 거기다가 이 사람 직업을 보니까 직업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수입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신용등급이 직업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잖아. 직업이 안 좋다는 건 그만큼 돈 나올 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돈 나올 때가 별로 없는데 리볼빙을 왜 하는 거야? 물론 사정이 있기 때문에 받았겠죠. 근데 웬만하면 받으면 안 되죠, 이거. 그리고 리볼빙 단계까지 왔으면 갈 때까지 간 거죠, 이게. 카드빚이 얼마나 무서운데. 뭐 아까 댓글 보니까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 리볼빙으로 한다고 하는데, 전 리볼빙까지 가면 폐업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장사 이제 어떤 적자를 메꿀려서 리볼빙을 한다고 했으면 난 폐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계까지 갔으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접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이 리볼빙 가신 분들 보면 자영업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자영업이 힘들다 보니까 적자가 나오다 보니 적자를 이제 은행 대출을 못 메꾸다 보니까 은행 대출이 이미 주담대로 이제 받아버렸고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가게에서 나오는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카드에 손댄 케이스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갔으면 나는 솔직히 말해서 제 생각인데
폐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존버하다가 더 안 좋아지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가게 사장이 안 좋아져가지고 원래 잘 됐던 가게인데 안 좋아져서 적자가 심해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버티면 괜찮겠지. 아마 조린간이도 궁금하지. 조린간이 부부 사례가 다 해당이 되네요. 그런 거예요. 버티면 괜찮겠지. 이제 금방 없어질 거야. 몇 달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원상복구 될 거야. 했던 게 2년이 지나가 버리다 보니까 2년 더 버틴 게 오히려 독이 된 거예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스 메르스처럼 한 두세 달 지나갔다가 원상복구되면 다행인데 이 코로나가 거의 한 3년까지 갔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 정도까지 갈 거라 생각 못 했습니다. 그래서 버티고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은행의 대출로는 안 되니까 이 카드에 손을 대서 카드빚을 버티다가 카드빚도 이제 돈을 못 내듣고 이제 리볼빙 돌리다 보니까 사태가 커진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유, 참. 잘 되려고 하다 그렇게 된 거긴 한데,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카드께 손댈 정도면 저는 접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마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리볼빙에 손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리볼빙까지 가는 거는 안 좋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이거 못 이겨내요. 정상적인 방법 못 갚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거 안 하죠. 못 갚을 거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일반 사람들은 벌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은 카드에 손대면 안 됩니다. 특히 요즘에 안 좋아진 게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서비스가 좀 많아졌잖아요. 온라인으로 이제 카드를 발급하고 하는 게 쉬워지면서 간소화되면서 젊은 사람들도 카드를 쉽게 발급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안 좋아요. 원래는 직접 방문해서 접수해가지고 카드 발급할 수 있는지 조건을 따져가면서 카드를 발급시켜줬는데 비대면을 하면서 이 카드 발급하고 대출 받는 게 굉장히 간소화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원래 카드가 필요 없는 사람도 카드를 그 발급을 받아서 함부로 써버리는 거야. 젊은 친구들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누리고 싶은 게 많잖아요.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이 결제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거야. 한번 신용카드 결제해보시면 아시겠죠. 한번 결제하면 뭔가 짜릿하잖아요. 돈이 없어도 내가 물건을 살 수 있네. 이 맛이 있잖아. 근데 이게 한번 빠지면 계속 질러버리잖아요. 이게. 내가 갚을지 안 갚을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빚의 늪으로 들어오는 거죠. 환영합니다 하면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앞으로 이제 내가 봤을 때 먹고 살기 더 어려워지고 돈 버는 방법은 점점 더 줄어들고 경쟁은 치열해지고 양질의 일자리는 감사하고 그렇게 될 건데 이자는 늘어나면 어떻게 갚을 겁니까? 이거 나라에서 해결해 달라. 해결 못 해줍니다. 나라에서 구제해 주겠지 이딴 마음 갖지 마시고 여러분 빚이 있으면 어떤 빚이든 빨리 갚으세요. 다 미루세요. 빚을 갚기 전까지는 뭐 자동차고 뭐 여행이고 뭐고 다 미뤄요. 그리고 리볼빙은 개인한테 좋은 게 아니라 카드사가 좋은 겁니다. 카드사가. 내가 전에 그런 얘기했죠. 모든 사기업은 이윤 집단이라고. 이윤이 나올 수 있으면 모든 행동을 다 가리지 않고 한다고. 왜 할부가 되게 만들었을까? 할부 이자를 받아먹을 수 있으니까. 신용카드로 돈을 버는 거는요. 신용카드 이제 카드를 긁게 하면서 그 원금을 벌게 하는 게 아니라 원금은 본전이잖아. 이자를 받아먹기 위해서 등장하는 거잖아요. 6개월 할부를 하면 당연히 이자가 붙을 거 아닙니까? 이자도 받아먹기를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자를 받아먹게 하려고 5만원도 이제 할부를 붙게 하는 거죠.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리볼빙 같은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카드 같은 거 쓰지 마 그냥. 없으면 하지 마 그냥. 안 해도 먹고 살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